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3단원의 네 번째 주제 결합의 극성에 대해서 다룰 시간입니다. 교과서로는 126페이지부터 시작돼요. 미래엔 교과서 126페이지부터입니다. 자, 결합의 극성. 그냥 제목에서 일단 뭔가 내용을 떠올려 보자면 결합. 앞에 우리 이온결합, 공유결합, 분속결합 얘기했었죠. 그럼 어쨌든 결합들인가 보다. 결합들이 극성을 띠나 본데? 극성은 뭘까? 극. 여기서 극이라 함은 북극, 남극 아니죠? 우리 화학이나 물리에서는 플러스 극, 마이너스 극을 얘기하는 거겠지? 아, 극을 가지는, 플러스 마이너스 극을 가지는 성질이 있나 보다. 결합 자체에. 그런 얘기를 할 것 같은 어떤 느낌적인 느낌이 딱 오면서 여러분들 눈빛이 지금 이렇게 초롱초롱 빛나고 있을 거라 생각해요. 사실은 5번째 루이스 전자점식을 먼저 촬영을 해서 이거 거기서 써먹었어. 또 나올 거야. 한 번 그리고 그냥 치우기 아까워서 한 번 더 썼어요. 자, 이 부분 내용 전개 어떻게 되냐면은 일단 전기음성도라는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그와 관련돼서 쌍극자 모멘트 정의를 내리고 그거를 가지고 결합의 극성을 판단하는 거. 극성 결합이냐, 무극성 결합이냐, 극성 공유 결합이냐, 무극성 공유 결합이냐,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진행을 하게 될 겁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먼저 이 결합의 극성 최종적으로 따지기 위해서는 전기 음성도라는 개념을 알아야 돼. 전기 음성도. 영어로는 electronegativity. 발음이 좀 그렇죠? 네. 전기적으로 네거티브 뭐야? 마이너스잖아. 전기적으로 음성을 띠는 정도를 얘기를 하는 거야. 자, 정의 어떻게 하느냐? 이제 우리가 원자들 사이에 결합을 이루고 있죠. 원자들 사이에 있는 전자쌍 이름이 뭐지? 공유 전자쌍. 원자들 사이에 공유 전자쌍이 있는데 각 원자가 그 공유 전자쌍을 끌어다니는 정도를 나타낸 값이야. 근데 어떻게 나타내느냐? 상대적 값으로 나타낸 것이다. 자, 뭐냐면 일단 이렇게 A랑 B라는 원자가 있어요. 얘네들끼리 전자쌍을 공유하면서 결합을 이루고 있어. 근데 이게 이 전자쌍을 얘한테도 원자 핵이 있을 것이고 얘한테도 원자 핵이 있을 거 아니야. 얘에 대한 인력이 각각 작용을 하고 있는데 그거를 당기는 정도가 원자마다 다르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게 얘를 두고 줄다리기가 시작이 된다는 거지. A가 더 잘 당기면 이쪽으로 좀 더 치우쳐져 있고 B가 더 잘 당기면 이쪽으로 좀 더 치우쳐 있다는 거야. 사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유결합 배울 때만 해도 아주 평화롭게 전자를 공유한다. 이 정도로 이야기를 마무리했지만 사실 알고 보면 전자에 대한 집착 정도, 끌어당기는 능력에 따라서 조금 더 자기 쪽으로 두는 아이가 있고 자기보다 자기 쪽에서 좀 더 멀어지게끔 조금 더 빼앗기는 아이가 있다. 이제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공유 전자쌍을 끌어다니는 정도를 상대적인 값으로 나타냈어. 상대적이다 하면 서로 비교를 했다라는 거지. 비교를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기준이 필요하죠. 이 전기음성도의 기준은 누구냐면 바로 플루오린 원소 17족 원소 있죠. 2주기 17족. 플루오린의 전기음성도를 4.0이라고 기준을 잡고, 근데 이게 가장 큰 값이야. 요거를 기준으로 갖고 한쪽에 B 대신에 예를 들어서 플루오린을 배치를 해놓고 계속 이제 바꿔가면서 조사를 해보는 거야. 얘랑 따졌을 때 누가 더 잘 당기는지 상대적으로 값을 조사해서 쫙 숫자화 해놓은 것이 바로 전기음성도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전기음성도 다시 정리할게요. 공유하고 있을 때 각 원자가 공유 전자쌍을 끌어당기는 정도를 상대적인 값으로 나타내는 것이다. 기준은 누구다? 플루오린 값은 4.0. 이게 바로 기준이고 이게 가장 큰 값이다. 이걸 기준으로 나머지 원소들에 대해서도 다 계산을 하게 된다. 여기까지 됐나요? 네. 그래서 전기음성도를 이렇게 상대적으로 다 척도를 상대적으로 다 이제 서로 이제 계산을 해보면 이제 이런 이런 값을 나타내게 돼. 이런 값. 자, 보면 플루오린 찾아보세요. 플루오린 찾아보세요. 어딨나요? 플루오린? 여기 있죠? 여기 값이 몇이다 이거? 4.0. 이거를 기준으로 해서 매긴 값이야.
자, 여기 요 도표에는 3차원적으로 해서 높이를 표시를 해놨지? 높이가 높을수록 전기음성도가 크다라는 뜻이야. 자, 플로린이 제일 높고 그 다음에 이제 차차차차 낮아지는 모습들 이제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네. 자, 주기율표에서 이렇게 값이 나타나 있는데 이걸 우리가 이제 경향성을 좀 파악을 해봐야 되겠지? 주기율표가 나왔으면 주기에서는 어떤 경향성이 있고 족에서는 어떤 경향성이 있더라. 이제 우리가 경향성을 꼭 파악을 해봐야 되겠죠. 경향성. 아, 이거 지금 전기음성도의 경향성 따지는 거예요. 전기음성도 경향성. 자, 보면 어때? 같은 주기에서 같은 주기는 어떻죠? 같은 주기라 하면 1주기면 1주기, 2주기면 2주기를 얘기를 하는 거야. 2주기 한번 봅시다. 어쨌든 같은 가로줄을 얘기하는 거야. 어때? 계단이 차곡차곡 올라가고 있죠? 자, 뭔가 증가하는 것 같은데 한번 경향 표시해 봅시다. 같은 주기에서 원자 번호가 증가하면 전기음성도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전기음성도가 증가하고 있죠. 자, 근데 우리가 요거 왜 그렇게 되는지 한번 이해를 해보자. 우리 원래 전기음성도가 사실 옛날 교육과정에는 그 앞에 2단원 주기율표에서 주기적인 성질에 같이 껴서 나왔었어. 근데 이 전기음성도가 지금은 이렇게 분리되어서 나왔는데, 그래서 사실은 얘네들을 그 전에 경향성을 따진 것처럼 유효획전화, 그 다음에 원자한지름 이런 측면에서 얘네들을 같이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같은 주기면 원자 번호가 증가할 때 같은 주기에서는 뭐가 주 요인이라고 했죠? 유효획전화 선생님이 따져야 된다 그랬지? 유효획전화, 전자껍질수 두 가지 요인이 있는데 주기에서는 전자껍질수가 같기 때문에 유효획전화를 가지고 항상 해석을 해야 된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은 원자 번호가 커지면 유효획전화가 증가하지. 유효획전화도 증가하고 원자 반지름도 감소하잖아. 그렇다는 얘기는 뭐야? 유효획전화가 커진다는 얘기는 저 밖에 있는 전자쌍까지 미치는 핵의 실질적인 인력이 커진다는 거야, 작아진다는 거야? 커진다는 거죠. 유효하게 미치는 핵의 능력, 핵의 전하, 플러스 전하가 미치는 영향력이 커진다는 뜻이야. 원자 번호가 증가할수록. 그렇다는 얘기는 밖에 있는 공유전자쌍을 더 잘 땡겨오겠지. 역시 다른 전자가 같이 땡기는 것처럼 공유전자쌍도 잘 당길 거란 말이야. 그치? 그렇다 보면은 전자쌍을 잘 당긴다, 공유전자쌍을 잘 당긴다, 다시 말해 전기음성도가 크다 라고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이해됐나요? 좋아요. 자, 그럼 이번에는 같은 족에 대해서 한번 해봅시다. 같은 족, 이걸 어떻게 해야지 같이 놔둘 수 있을까? 같은 족이 원자 번호가 증가하면 전기음성도 증가한다. 그 요인은 이런 것 때문이었다. 원자 번호 증가하면 유효획전화 증가하니까, 유효획전화, 실질적인 핵의 전하 미치는 영향력이 크니까 전자쌍을 잘 당기더라. 다시 말해 전기음성도가 커진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었죠. 자, 그러면은 같은 족일 때 한번 살펴보자. 같은 족이라 하면 같은 세로줄을 얘기를 하는 거죠. 같은 족에서는 유효획전화가 증가하긴 하지만 그 영향은 매우 미미하다 그랬지. 그래서 그거 말고 원자 반지름, 즉 전자 껍질수, 요 요인이 더 큰 요인이라고 했어요. 자, 그럼 같은 족에서 보면 내려갈수록 원자 번호가 증가할수록 지금 전기음성도 어떻게 되고 있어? 전기음성도가 우리가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감소를 하고 있죠. 자, 우리가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할 것이냐? 원자 번호가 커진다. 이 아래로 갈수록 어떻게 된다는 거야? 원자 반지름이 커진다는 거야. 사이즈가 커진다고. 그렇다는 얘기는 뭐야? 저 공유전자쌍까지의 거리, 원자 핵으로부터 공유전자쌍까지 거리가 엄청나게 멀어진다는 뜻이지. 점점 멀어진다는 뜻이지. 그러면은 저 바깥에 있는, 가장 바깥쪽에 있는 전자쌍까지 미치는 핵의 영향력이 줄어든다. 그러다 보면 전자쌍을 덜 당길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 공유전자쌍을 당기는 능력인 전기음성도는 감소할 수밖에 없다. 이해되나요? 경향성. 오른쪽으로 갈수록 증가한다. 이유는 유효획전화가 커지고 원자 반지름이 작아지기 때문이다. 아래로 갈수록 같은 족에서 원자 번호 증가할수록 전기음성도는 감소하는데 그 이유는 원자 반지름이 커지니까 핵의 영향력이 작아지기 때문에 그렇다. 되겠죠? 경향성. 이렇게 파악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근데 여기 요 그림에서 조금 이상한 거 없었어? 누가 빠졌어요? 족으로 따지면 누구? 그렇지. 그 18쪽이 빠졌잖아. 18쪽은 왜 빠졌을까요? 18쪽은 왜 없을까? 여기 지금 얘네들 17쪽이잖아. 17쪽. 얘네들 17쪽.
17쪽. 얘네들 지금 1쪽. 왜 빠졌을까? 다시 정의를 한번 떠올려보자. 전기음성도란 뭐라 그랬죠? 공유 전자쌍을 당기는 능력이라고 그랬어. 근데 18쪽은 어때? 공유 결합이라는 것 자체를 하나요? 안 하죠. 얘네들은 결합에 전혀 참여하지 않고 고귀한 아이들, 노블가스, 비공유, 얘는 비활성 기체잖아. 얘는 결합 자체를 안 해. 그래서 공유 전자쌍 자체를 갖는 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얘네는 측정 불가야. 얘네들은 그래서 아예 배제하고 1쪽에서 17쪽까지만 따지는 겁니다. 전기음성도 값은. 여기까지 설명되나요? 자, 선생님, 이거 어떻게 해요? 이거 표만 나오면 왠지 강박도 들어오지. 선생님, 이거 외워야 돼요? 어떻게 외울까? 선생님이 주기율표도 다 외우란 말은 안 했었죠? 설마 전기음성도 값을 다 외우라고 할까? 자, 우리 그래도 우리가 이제 뭔가 문제도 풀고 어떤 직관적인 판단을 빨리빨리 내리기 위해서는 좀 몇 가지 값을 기억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에게 익숙한 원소들, 친숙한 원소들, 자주 등장하는 원소들의 값만 조금 기억을 해보자. 선생님 너무 많은 거 아니에요? 얘기를 한번 들어봐. 어렵지 않아. 쉬우니까 외우라고 하겠지. 사실 외울 것도 없어. 그냥 본 순간 바로 잊혀지지 않을 거야. 자, 지금 1쪽이고 얘는 18쪽이죠. 18쪽은 지금 값이 없다 그랬어. 그래서 뺐어. 자, 그리고 누가 기준인가요? 전기음성도 척도의 기준 누구죠? 플로린 4.0. 요걸 기준으로 해서 값이 어떻게 매겨지느냐? 0.5씩 빠져. 산소는 몇? 3.5. 얘는 3.0. 얘는 2.5. 얘는 2.0. 1.5. 1.0. 아, 너무 깔끔하다. 깔끔해도 진짜 이렇게 깔끔할 수 있는 거야? 0.5씩 빠져. 0.5씩. 0.5씩. 그러니까 플로린 하나만 기억하면 0.5씩 빠지는구나. 이렇게 기억을 하면 아주 자동으로 그냥 바로 암기가 되겠죠. 그쵸? 굳이 암기라고 생각하지 않아도. 자, 그 다음에 수소만 따로 하나 기억해주면 돼. 얘는 2.1. 그러니까 4.0이랑 2.1, 0.5만 기억하면 되는 거야.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 정도 기억을 해두면 직관적으로 이 결합 어떻게 될 것인가 판단을 하는 데 있어서 되게 잘 유용한 자료가 될 겁니다. 자, 여러분들 기억을 해주세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요거를 가지고 무엇을 할 것이냐? 전기음성도를 알았으니까 이제 그걸 가지고 결합의 극성을 판단을 할 수 있다는 거야. 자, 한번 해봅시다. 자, 방금 우리가 얘기해봤지. 지금 플러스 1, 플러스 1이니까 얘 지금 수소고 수소예요. 중간에 공유전자쌍이 하나 있는 이런 형식이야. 그러니까 요 공유전자쌍을 어떻게 당기느냐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지. 근데 지금 양옆으로 선수가 어때? 공유전자쌍 기준으로 양쪽 선수가 동일한 선수네. 힘이 똑같아. 자, 힘이 몇으로 똑같냐? 아까 수소 전기음성도 몇이라고 그랬죠? 2.1. 2.1로 힘이 똑같아. 그럼 이 전자쌍이 치우침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겠죠. 안 치우치고 가만히 있어. 다시 말해서 전자가 치우침이 없어. 동등하게 공유하고 있어. 그러면 이걸로 인해서 뭔가 치우침이 없기 때문에 유발되는 어떤 전하의 분포도 없어. 달라진 전하 분포가 없어.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무극성, 극성이 없는 거야. 그냥 동등하게 전자가 가운데 동등하게 배치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극성이 없어. 무극성이야. 자, 그럼 요거 한번 이해해 봅시다. 자, 이번에 얘 지금 플러스 1이니까 H죠? 9번 누구죠? 플로린이죠? 지금 공유전자쌍 한 쌍 있네요. 지금 이 한 쌍을 가지고 두 선수 등장했습니다. 수소 선수, 플로린 선수. 자, 힘 세기 비교해봐야 되겠죠? 플로린 누구신가요? 최강자 나왔네요. 4.0. 수소는 어떻게 되죠? 아까 2.1이라고 했죠? 그럼 당기는 힘 누가 센가요? 이 전자쌍은 이쪽으로 칠 수밖에 없겠죠. 그쵸? 그럼 수소, 우리가 이제 이 공유전자쌍을 맨날 그리기 귀찮으니까 그냥 직선으로 표시하기도 해요. 자, 그러면은 이 전자쌍이 이쪽으로 지금 치우쳐 있는 거야. 그러면은 같은 전자쌍이지만 이쪽으로 매우 제 것인 것처럼 저쪽으로 가 있단 말이야. 그럼 멀리서 이 분자를 바라봤을 때 뭔가 이 전자쌍이 이쪽으로 더 치우쳐 있기 때문에 이쪽이 약간 마이너스를 띄는 것처럼 보이고 이쪽이 약간 플러스를 띄는 것처럼 보이겠죠. 전자쌍이 이쪽으로 치우치니까 이쪽이 더 마이너스일 거 아니야. 이 델타는 미소 변화를 의미하는 거야. 약간의 변화.
마이너스 플러스 하면 마이너스 1 플러스 1을 얘기하는 거지. 그런 정도는 아니지만 약간 뭐 0점 몇 정도의 플러스 마이너스가 유발이 된다라는 거야. 그럼 이런 경우에는 플러스 마이너스 극이 생겼네? 이런 거 이제 이렇게 되면 이제 극성이 되는 거지. 극성 공유결합. 잘 따라오고 있나요? 됐나요? 자, 그럼 이거 한번 해볼게요. CL은 외우란 말은 안 했는데 CL도 하나 추가해볼까? 그래도 우리 염화수소 이런 거 자주 나오니까 CL? 얘는 기억해. 3.0. 1뚝 떨어졌네. 요 정도 우리 같이 기억해주고 넘어갑시다. 자, 얘는 3.0이야. 3.0. 자, 전자쌍을 가운데 두고 두 선수 지금 얘는 2.1입니다. 어떻게 되나요? 0.9만큼 얘가 더 잘 당기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전자쌍이 치우치게 되는데 아까 얘만큼은 아니고 조금 더 치우치겠지. 그치? 조금만 치우치겠지. 그치? 그래서 이 전자쌍 사실은 가운데 있는 게 아니라 수소와 염소가 있다면 더 염소 쪽으로 좀 더 치우친 것처럼 보인다. 그래서 멀리서 이 분자를 이렇게 바라봤을 때는 이쪽이 좀 더 전자가 몰려있고 이쪽이 좀 더 전자가 부족한 것처럼 보여. 그래서 이쪽을 델타 플러스, 델타 마이너스 극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 극성이 된다. 극성, 공유, 결합 이렇게 형성이 된다고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이해가 되나요? 결합의 극성? 이거 결국은 원자간 줄다리기예요. 원자간 줄다리기. 선수들의 힘은 뭐죠? 전기 음성도예요. 전기 음성도 가지고 전자쌍이 어디로 치우치는가, 치우침이 있는가 없는가 정도만 알아도 극성인지 무극성인지 판단할 수 있는 거죠. 이 공유결합은 치우침이 있나요 없나요? 없죠. 그래서 전자의 어떤 전하분포의 변화가 없죠. 무극성 공유결합이고요. 얘는 이쪽으로 많이 치우쳤죠. 극성 공유결합이고요. 얘도 이쪽으로 치우쳤죠. 극성 공유결합이죠. 누가 더 극성 공유결합이죠? 얘가 더 극성인 공유결합이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극성. 그래서 이렇게 된다. 근데 우리가 이런 전하분포 있죠? 델타 플러스 델타 마이너스 이런 걸 뭐라고 부르냐면 쌍극자라고 불러. 쌍극자. 극이 두 개가 있다 이거지. 극이 쌍으로 생겼다는 거지. 다이폴. 극이 쌍으로 생겼다. 쌍극자. 그래서 이런 경우에 우리가 쌍극자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되나요? 사실 이 내용이 다야. 이 내용이 다인데 조금 용어가 자꾸 복잡한 게 나와가지고 어려운 것처럼 느껴지는데 이 쌍극자 나온 김에 쌍극자 이야기 이어가 보겠습니다. 아까 우리가 이 이야기 논리 진행을 이렇게 하기로 했잖아. 전기음성도, 쌍극자 모멘트, 결합의 극성 얘기하기로 했잖아. 사실 결합의 지금 한 방에 여기까지 다 얘기하긴 했어. 근데 어쨌든 용어들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쌍극자 나온 김에 쌍극자 모멘트 설명하겠습니다. 자, 쌍극자 나온 김에 쌍극자 얘기해볼게요. 쌍극자. 방금 말했듯이 극이 두 개 있는 거지. 쌍극이지. 그래서 이거 영어로 하면은 극이 뭐예요? 영어로 폴이죠. 폴이고 극이 두 개야. 다이폴이란 뜻이야. 다이폴. 쌍극자. 아, 뭔가 플러스극, 마이너스극 두 개가 존재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 뭔가 조금 정의를 내려보자면 하나의 분자에 있지만 한쪽은 플러스고 한쪽은 마이너스면 이거 쌍극이 있는 거야. 쌍극자인 거야. 그 분자가 쌍극자가 되는 거야.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아까 염화수소 해봤죠. 염화수소 보면 아유 갑자기 또 햇빛이 막 들어오네요. 아까도 블라인드 좀 정리했는데 자 우리 염소는 여기 가운데 있는 공유전자쌍을 기준으로 당기는 힘 전기음성도 아까 3.0이었죠. 얘는 2.1이었잖아. 얘가 더 힘이 세지. 그래서 얘는 이쪽으로 치우치게 되는데 그걸 우리가 화살표로 표현할 때 이렇게 표현해. 그냥 이쪽에서 이쪽으로 확 당겨갔다.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해요. 그러면은 전자가 이쪽으로 쏠려갔으니까 전자가 1부 더 많은 거니까 약간 마이너스. 이거 완전 마이너스 1은 아니지. 왜냐면 전자를 얘가 완전히 가져가 버리고 얘는 완전히 뺏기고는 아니잖아. 땡겨서 이쪽에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 뿐이지. 그치? 그래서 약간 마이너스, 얘는 약간 플러스 형성이 되고 이런 것들 우리가 이 분자 쌍극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이 분자를 쌍극자. 그래서 우리가 전자 분포 어떤 컴퓨터로 그림을 그려보면 이런 식으로 그릴 수가 있어요. 전자쌍이 이쪽으로 치우치기 때문에 이쪽에 전자가 더 많게 여기 그림에서 붉은색이 전자가 더 많다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이쪽이 지금 델타 마이너스가 유발이 된 거고 이쪽은
푸른색은 전자가 부족하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델타 플러스 델타 마이너스가 유발된 쌍극자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쌍극자 모멘트란 무엇이냐? 이제 쌍극자는 그냥 극이 두 개가 생겼다 이런 얘기잖아. 그 극이 얼마나 크게 서로 분리가 되었는가? 그 극성의 척도를 나타내는 것이 바로 쌍극자 모멘트입니다. 쌍극자의 크기, 극성의 척도를 나타내는 거야. 다시 말해서 쌍극자 모멘트가 크다라는 거는 극성이 크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히 뭐 전기음성도 차이가 크네요, 더 강한 극성이겠네요 이렇게 말한다기보다는 쌍극자 모멘트라는 어떤 물리량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쌍극자 모멘트는 정의 자체로 보면 뭐냐면 플러스 Q, 마이너스 Q 두 개의 극자가 있다. 그 둘이 떨어진 거리가 R이다 하면은 이 전하량 곱하기 거리로 계산이 되는 거야. 근데 우린 이거 정확하게 뭐 계산까지는 할 필요는 없고, 쌍극자 모멘트가 크면 극성이 정도가 올라간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쌍극자 모멘트가 크면 결합의 극성이 커진다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되게 여러 가지를 얘기를 했지만 결국은 요것만 기억을 하면 돼. 핵심은 뭐냐면 이거야. 극성 공유결합이냐 무극성 공유결합이냐, 그 전자쌍을 공유하고 있는 그 공유결합이 극성 공유결합이냐 무극성 공유결합이냐만 판단할 수 있으면 되는 거야. 자, 극성 공유결합 아까 언제였죠? 아까 얘 세 개 있었잖아. 수소, H2, HF, HCl 세 가지 있었잖아. 극성 공유결합은 어쨌든 델타 플러스 델타 마이너스가 유발이 되는 거지. 그렇다는 얘기는 이 공유전자쌍을 기준으로 양쪽의 선수가 다른 거잖아. 다른 원자간에 공유한 전자면 극성 공유결합일 거라는 거야. 왜냐면은 다른 원자라는 것 자체가 가운데 있는 그 공유전자쌍을 당기는 힘의 차이가 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다른 원자간이면 극성 공유결합이 될 수밖에 없겠지. 무극성 공유결합은 어떨까? 같은 원자간에 공유하는 공유전자쌍일 때 그때는 AA 이 선수가 똑같은 힘이잖아. 그럼 치우침이 있어 없어? 치우침이 없는 거란 거지. 그치? 그래서 다른 원자간에 하면 전자쌍 치우침이 발생하게 되고, 전자쌍 치우침이 발생한다는 거는 뭐가 생기는 거야? 쌍극자가 유발이 되는 거지. 그치? 쌍극자가 유발된다는 건 쌍극자 모멘트 값이 있다라는 거지. 0이 아니라는 거지? 이런 게 바로 극성 공유결합의 특징이 되는 거고. 자, 같은 원자간이다. 그러면은 전자쌍 치우침이 있나요 없나요? 전자쌍 치우침이 힘이 똑같으니까 치우침이 없어. 그렇다는 얘기는 쌍극자가 유발이 돼 안 돼? 쌍극자가 생성이 안 돼. 자, 그렇다는 얘기는 쌍극자 모멘트 값 자체가 0이 되겠지. 그러면 무극성이라는 거야. 무극성 공유결합. 그럼 이렇게 이해를 하면 내용이 전부예요. 사실 좀 어려워 보이지만. 자, 그리고 또 우리가 여기 하나 짚고 넘어갈 건 뭐야? 짚고 넘어갈 거. 지금 전자쌍 치우침을 따질 때 그 척도는, 그 힘은 누구야? 힘은 누구 가지고 따지는 거야? 전기 음성도 가지고 따지면 된다는 거지. 그 전기 음성도가 전자쌍을 당기는 힘이기 때문에 다른 원자면 힘이 다를 것이고 같은 원자는 힘이 같을 것이다. 여기까지 기억을 하면 되는 거예요. 거기다 추가로 아까 이제 전기 음성도 값을 요약하면 이렇더라. 요 정도까지 알면 요게 핵심이야. 요게 바로 요 부분 내용의 핵심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다가 한 가지만 더 추가할게. 요 정도 알면은 되게 깊이 아는 건데 우리 교과서에서도 소개를 하고 있어. 자, 그러면은 전기 음성도 차이에 따른 화학 결합을 구분해 보자. 일단 같은 원자, 여기 지금 그려져 있지는 않지만 H2G, 여기 원자 중심에 HH가 있는 거잖아. 그럼 이 전자쌍에 치우침이 있어요 없어요? 전기음성도 차이, 이게 전기음성도 차이야. 전기음성도 차이가 0이기 때문에 치우침이 없어. 치우침이 없으니까 얘는 무극성 공유결합인 거지. 무극성 공유결합이지. 자, 그런데 잠깐만요. 이거 보이면 바로 머리 아플까봐 가리고 할게. 자, 근데 이제 선수가 달라져. 선수가 바뀌면 당기는 힘의 차이가 생길 거기 때문에 이 전자쌍 치우침이 생기는 거지. 그래서 이런 경우는 BR은 조금 덜 치우칠 것이고 이쪽으로
HF 같은 경우는 이쪽으로 더 확 치우치겠지. 그래서 이 극성 공유결합보다 얘가 더 극성 공유결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지. 그래서 결합의 극성이 이제 이쪽으로 갈수록 결합의 극성이 커진다고 생각하면 돼요. 결합의 극성이 증가한다고 생각하면 돼. 그러다가 그러다가 이 결합의 극성 차이가 완전 너무 극단적으로 너무 차이가 나. 예를 들면, 얘는 나트륨은 사실 0.99, 얘는 F거든, 4.0. 아주 크게 차이가 난다. 이러면은 아예 그냥 전자를 하나를 여기를 일로 뺏기는 지경. 아예 이동. 얘는 치우침이잖아. 얘네들은 치우침인데 아예 이동을 하게 되면 이때는 무슨 결합이 된다? 이온 결합이 되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공부할 때는 사실 공유 결합과 이온 결합을 구별해서 생각을 했지만 사실은 이게 어떤 수직선, 연속선상에 있는 거야. 전김선 그러니까 그 전자에 대해서 두 원자를 살펴봤을 때 전자쌍이 안 치우치다가 조금 더 치우치다가 더 많이 치우치다가 아예 제가 더 세서 하나를 아예 가져가 버리는 거. 그러면 이제 무극성 공유결합에서 극성 공유결합, 더 극성 공유결합에다가 아예 이온 결합까지 될 수 있다라는 거야. 사실은 우리는 되게 단편적으로 나눠서 생각했지만, 그래서 여러분들 문제집 같은 걸 보다 보면 이 전김성도 차이가 1.7보다 크면 이온 결합이다, 1.9보다 크면 이온 결합이다 이런 말들 나오는데 사실은 경계를 명확하게 할 수는 없어요. 경계를 명확하게 할 수는 없고 그냥 전김성도 차이가 커지다 보면 결합의 극성이 증가하다 보면 공유 결합이 이온 결합이 될 수도 있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는 거야. 연속선상에 있다. 요 정도 개념만 가지고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이걸 왜 이야기를 하느냐. 그래서 사실 우리는 완전 이분법적으로 생각을 했지만 공유 결합도 약간의 이온성을 가지고 있고 이온 결합도 약간의 공유성을 가지고 있어. 그러니까 그 비율이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이게 이온 결합으로 나타나느냐 공유 결합으로 나타나느냐 그런 차이가 있는 거야. 그래서 좀 더 깊게 들어가면 결합의 이온성이 계산하는 식이 있는데 50% 이상이면 이온 결합이고 50% 이하면 공유 결합이다. 이렇게 구분을 짓는 거야. 100%는 없는 거야. 그래서 이걸 왜 이야기를 하느냐? 이게 바로 많은 공유 결합 물질, 이온 결합 물질들의 성질에 예외가 있잖아. 그거를 설명을 해줘. 예외를 설명해줘. 예를 들면 우리 누구 생각나나요? 염화은 같은 아이는 무슨 결합 물질이었어? 이온 결합 화합물이었는데 이 아이는 물에 녹아 안 녹아? 물에 안 녹는 앙금이었잖아. 왜 안 녹느냐? 얘는 이온 결합 치고는 공유성이 좀 높거든. 자, 그리고 이런 염산이나 HF, HC 이런 애들은 공유 결합이잖아. 공유 결합인데 공유 결합은 원래 수용액이 전류가 안 흐른다며. 근데 이런 애들은 수용액에서 전류가 흐르잖아. 전류 흐르지. 왜 그래? 공유 결합이지만 이온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물에 녹이면 이온으로 떨어져 나오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래서 이 어떤 연속선상이 있기 때문에 이온 결합이라 하더라도 공유성 가지고 있고 공유 결합이라 하더라도 이온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앞에서 우리가 공유 결합 물질, 이온 결합 물질의 성질들 봤을 때 예외적인 현상들이 나타나는 것들을 상당 부분 이 내용으로 설명을 해줄 수 있다. 이제 이런 뜻으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조금 어렵나요? 조금 어렵지만 예외를 설명해 주는구나. 이 정도 이해하면 되고 결국은 이 극성의 차이에 따라서 그러니까 전기음성도 차이에 따라서 무극성 공유결합이었던 게 극성 공유결합이었다. 점점 극성 공유결합이 더 극성이 세졌다가 나중에는 이온결합까지 가는 연속 지점에 있다. 이제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전기음성도 차이에 의해서 커지면 극성 공유결합이 되고 또 거기서 전기음성도 차이가 더 커지면 이온결합까지도 갈 수 있다. 어떤 경계가 정확하게 딱 지어져 있는 건 사실은 아니었다. 됐나요? 자, 조금 내용이 뭔가 생소한 용어들이 나왔기 때문에 좀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방금 이 내용이랑 아까 누구? 극성 공유결합이냐 무극성 공유결합이냐 따지는 거. 극성 공유결합이냐 무극성 공유결합이냐 따지는 거. 요거 요 정도 전자쌍 치우침을 따지는 거는 전기음성도 가지고 따진다. 요 정도만 알아두면 이 내용을 이해하는데 충분하겠습니다. 자, 우리 등교계약 때 만나면 여기 나와 있는 이게 전기음성도를 다른 방식으로 표현해보는 활동 같이 한번 해보려고 계획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들 교과서 한번 읽어보고 교과서 지금 한 4페이지밖에 안 되니까 읽어보고 정리 잘 하기 바랍니다. 수고 많았습니다.